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25조, 아니 50조, 좀 더 쓰죠. 100조. 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돈 액수가 2배로 뜁니다. 결국에는요, 이 돈 다 세금인데요. 너무 쉽게 말들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설마 곧 이어서 200조 이런 금액 등장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요.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자, 빨라진 인구 재앙이다. 9년 뒤면은 경제 성장률 0%다. 그렇습니다. 인구 증가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좀 더 보죠. 통계청이요, 장래 인구를 추계했습니다. 추정한 거예요. 8년이나 앞당겨진 인구 정점. 그럼 정점을 찍으면 그 다음엔 내려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출산 기피에 따른 가파른 감소세다. 50년 뒤에는 27%가 줄어서 3,766만 명,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생산인구 역시 크게 준다, 반토막이다, 이렇게 전망돼 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 안 나오는 혼돈의 수능. 이게 수능이 학생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인데 답이 안 나오면 이거 어떡합니까 도대체. 상황 자체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출제 오류 논란, 그동안 생명과학2 20번 문항이 있는데요. 결국 어제 법원이요, 정답 확정 유예하라고 했습니다. 사상 초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적표 다 나가야 되는데요. 이 과목은 공란입니다. 성적이 못 나가는 겁니다. 이 지경에 이른 겁니다, 지금. 그리고요, 국영수 모두 역대급 불수능이다.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불수능이냐 아니냐 뭐 얘기가 달랐는데 역시 확인됐고요. 만점자는 딱 한 명. 그래서 수험생들 연쇄 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갈래에서 문제점을 좀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좀 짚고 있습니다. 5차 대유행을 부른 정부의 오판이다. 자, 오판을 3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병상 확보를 부실했다. 준비 못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백신 효과에 대해서 너무 과신했다. 2차 접종까지 80% 이상 끝났는데도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과신한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원, 영업시간 한꺼번에 완화했다. 거리두기 완화.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닌가. 이런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입니다. 역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쪽 끝에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지금 이거 전 세계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분 만에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국내에서 개발했답니다. 포스텍 이정욱 교수 연구진인데요. 지금 이 방법을요, 공개한다고 합니다. 모두 쓸 수 있도록. 이거는요, 굉장히 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희소식입니다, 지금.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알쏭달쏭한 뉴스의 의미들을 쏙쏙 짚어주시기에 오늘도 4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민현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남영희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천연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인데요. 지금 속보가 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저 경찰이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유한기 추정 시신을 발견했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일단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만 뭔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경찰이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이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유한기, 뭔가 지금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방송 시작과 함께 들어왔는데요. 추가적인 속보 들어오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키워드를 소개하다 말고 지금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검색만 해도 안다. 최근에 지금 여야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죠. 이 정도면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원인들 가만히 보면 과거의 어떤 행적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거요. 검색만 해봐도 다 아는 건데 왜 이걸 몰랐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더디게 뭐가 추진이 됩니까? 빨리빨리 결정을 못하네요. 이런 지적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합당 따로 반송 따로.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정치개혁 공약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이거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그 위성정당으로 꼽히는 정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추진 중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 나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지원군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등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조용히 계시다가 목소리를 또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원군이긴 지원군인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언론이 좀 시각이 갈려요. 마지막 키워드는 정답 보릅니다. 수능 이야기입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지금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며칠을 좀 시간이 지났죠. 논란 속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제 매듭이 일단 지어졌습니다. 기사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노재승 사퇴, 국민의힘 한숨 돌렸지만 인사 실패로 타격을 입었다. 시간이 한 사흘 정도 지났죠. 이런 상황입니다. 좀 더 보죠. 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당 공고 아닌 본인의 판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퇴하겠다 입장을 냈습니다. 자, 갈팡질팡 지도부 여론 부담이다. 그리고 설득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상 경지다. 왜냐하면 어제 오전까지요. 이 노재승 씨가 그만두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언론에 좀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상황이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설득을 통한 사실상 경질은 아니라는 거죠. 자, 함익병 씨 이어서 두 번째 불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의 리더십 이거 분명히 생채기 난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죠.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검색만 해도 아는데 막말무리 노재승 사흘 만에 전격 사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사안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죠. 과거에 뭐 글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대선 앞둔 급격한 조직 부풀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지적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노재승 씨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근 불거진 과거 제 소셜미디어에 남겼던 글에 대한 논란은 해명보다는 인정을 그리고 사과를 해야 했지만 아직 덜 자란 저의 마음은 미처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작성 당시 상황과 이유와 관계없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 오후에 잡혔던 기자회견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퇴 발표를 한 거죠.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상황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뭐 황익병이요, 노재승 악마. 자, 그러면서 어제 오전까지는 사퇴를 안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기자들의 질문을 받죠. 그리고 뭔가 얘기했는데요. 뭐 합류 취소 전례 있다. 뭐 잘 정리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 내용 좀 압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요 어제 오후에 사실 노재승 씨가 TV 연설이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취소가 됐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뭔가 정리 단계로 가는구나 이렇게 예상이 됐었죠.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내 일각에서는 뭐 젊어서 실수한 거다. 약간 감싸거나 두둔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도 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자, 그럼요. 당내 목소리 하나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말하자면 본인 선거면 본인의 선거에 나와서 예를 들어 당신이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 내가 저 과거에 이런 이야기였다 하는데 이게 이제 남의 선거를 도우러 왔단 말이에요. 당내 목소리 화면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면 권성동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 뭐 요즘에 이 후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역할 좀 하고 있죠. 자, 과거 발언 사과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겠다는 청년의 청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필요할 때는 불렀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자르나. 그러니까 약간 좀 지켜봐야 된다. 약간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거예요. 그러나 어제는 자진 사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해찬 본부장께 좀 질문을 드려드릴 거예요. 지금 선대위에 계시니까요. 사실 언론의 시각 중에 하나는 항위병 시도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로 취소가 되고 해결됐거든요. 근데 지금 노재승 씨의 경우는 사흘 정도 시간이 끌었어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일단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재승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청년입니다. 예. 말 그대로. 뭐 과거에 SNS 발언 등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과하고 인정하고 물러났습니다만 예. 이 청년의 어떤 과거 발언, 사인일 때 SNS에 남긴 어떤 기록물에까지 얼마나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인지 청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당내 고민이 특별히 더 있었던 것 같고요. 청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고민이 있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청년을 쉽게 데려왔다가 뭔가 비난을 받았을 때, 예. 비판을 받았을 때 또 너무 쉽게 버리는 것 아니냐. 그것이 과연 청년을 대하는 정당의 온전한 방식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 선대위 내부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노재승 전 선대위원장의 사퇴로 기결이 됐습니다만 전 이런 토론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건강한 현상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노재승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 알려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유세 때 예. 소위 말하는 스타가 되면서 일약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예. 함익병 전 원장이나 또는 정치인 출신의 인물들처럼 평소 방송이나 매체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닌 그야말로 신인에 가까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 본인이 한 사흘 가까운 기간 동안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퇴가 되었습니다만 그 해명의 기회와 과정조차 주지 않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정치권이 정치 신인이나 이 청년에게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본인도 이렇게 자진 사퇴를 결단한 배경에는 약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히 자신의 어떤 발언이나 진위를 해명을 했으니 예. 이제는 정말 후보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권교체 미랄이 되기 위해서 또 흔쾌히 사퇴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난 사흘이라는 시간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노재승 전 선대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차원에서 줄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전하고 오후가 조금 입장이 달라서 결국에는 자진 사퇴 발표가 있었는데 당에서 약간 설득 작업이 있었습니까? 설득이라기보다는 대화와 상의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이나 선대위에서 방침을 내렸을 때 예. 본인이 거부한다면 그 같은 선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자진 사퇴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노재승 전 선대위원장 스스로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 가능한 일이었고요. 예. 설득이라는 단어보다는 대화, 상의, 의논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장해찬 본부장이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줬어요. 설득이라기보다는 대화를 좀 많이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반영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립니다. 김건학 교수님, 네.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제가 질문을 항위병 시 때와는 조금 다르게 국민의힘 선대위가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을 그만큼 끌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청년을 대변한다. 이양수 대변인이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30의 청년의 정서를 대변하니까 이런 건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단칼에 자를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내년 대선에서 2030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섣부르게 다룰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이 예. 2030의 정서를 대변하느냐. 그 내용을 보면 예. 5.18을 폭동, 예. 김구 선생을 살인자, 우리가 받아서 잘 썼던 국민재난지원금을 개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그런 표현들이 논란이 됐어요. 지금. 아니 그런 인식이죠. 인식이 예. 표현으로 나타나는 예, 거거든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2030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국민의힘의 어떤 이 집단적인 어떤 인식의 잘못된 편견. 그리고 일종의 이제 일배 성향의 극우 정도 정서를 지금 보여주는데 이걸 일반화하고 있거든요. 2030 세대의 젊은 층의 정서다라고 얘기한. 그리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당이 내로남불당이다 그랬는데 진짜 내로남불당은 지금 국민의힘 아닌가. 며칠 전에 이 모습에서 그런 게 보인다는 아니, 그러니까 거네요. 며칠 전에 뭐라 그랬냐면 어. 조동현 교수한테 아니 이거 갖고 되겠느냐 뭐 이런 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청년에게는 기회 더 주면 안 되냐. 그때는 왜 더 안 줄 생각을 했나요? 할 말이 없게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뭔가 잣대를 대지 예. 않으면 예. 꼭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영입 인선들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검증은 진짜 예.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인터넷만 쳐도 바로 나와요. 그럼 왜 안 치느냐? 예. 센 사람들이 영입하니까요. 대표, 뭐 이 총괄위원장 또는 후보 검증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거 좀 문제 있는데요, 안 된대요 말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겁니까? 못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의 정서고 이게 반복적으로 함익병 씨 등등 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걸로 그칠지 예. 계속해서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질지 이거는 저는 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김구락 교수님께서 물론 그냥 김구락 교수님께서 그렇게 보인다. 이거 분명히 높은 분들이 영입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 내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간 끈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뭐 의견입니다. 근데 뭐 이런 지적은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런 일이 좀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와요. 지금 이 상황은.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에서 목소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는 이 깜짝 쇼 형식의 인재 영입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정치권에 새 인물이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초창기에 효용성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지금은 감동도 없고 서로 상대방이 영입하는 인물을 이렇게 과거 발언 같은 것을 네. 조사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질돼 버렸는데요. 미은주 전 의원님, 과거 대선 때도 그러고요, 과거 총선 때도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인재 영입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런 비슷한 지적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나왔거든요, 역시. 자,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지긴 할까요? 달라져야 되고요. 저는 사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적해 주신 김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시스템에 의한 인사 검증이나 공천이라기보다는 예.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인맥에 의한 영입이죠. 영입과 이게 이루어지는 이 고질적인 정치권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 고질적인 정치권의 문제가 드러난 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게 일반적인 공직 인선 같으면 좀 시간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건 대선이잖아요. 정해진 빠른 시간 내에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 측면에서 사실 이게 시스템에 의존해서 이걸 시간을 다 거쳐서 검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게 SNS가 활성화가 안 됐을 예. 때는 사람 소리 추천, 그다음에 평판 조회를 통해 사실 상당 부분 많이 걸러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다시 뭐 SNS 검색을 통해서 쫙 나온다든지 과거 10년 예. 전, 20년 전 발언까지 나오고 사생활까지 나오고 예.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최근에는 SNS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분들이 그 SNS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깜짝 인사, 감동 없는 인사,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게 감동을 주려면 사실 깜짝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절충하느냐의 문제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인맥에 의해서 아는 사람, 아름아름 사람 추대받고 그리고 조금 괜찮다, 상품성이 있다라는 걸로 전격 영입. 이런 걸로 포장되기에는 이제 이 세상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걸 정치권이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선대위 차원에서 인재 영입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앞으로는 네. 사고 안 나겠습니까? 안 난다는 말 할 수 없죠, 지금도. 근데 장담은 못 하겠다는 겁니까, 최소한 이런 SNS나 기본적인 이제 대언론 평판 정도는 충분히 예.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해찬 본부장이 바로 요청하셨는데 한 30초 드릴게요. 어떤 네, 추가 저는 말씀을 좀 하시려나 본데요. 그냥 이 문제보다 짧게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 조동현 전 위원장 사태도 그렇고요. 예. 국민의힘의 이 노재승 전 위원장도 그렇고 어쨌거나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물러났습니다만 정당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잘 살아가고 있던 청년들을 영입해서
사실상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그 책임이 본인들에게도 있습니다만 예.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할 것 없이 예. 이런 청년 인재들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요. 미안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조용히 본인의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정치권에 들어왔다가 논란이 돼서 이렇게 물러나는 모습 결코 좋지 않거든요. 본인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건 정당히 좀 책임을 져달라 그런 말씀이네요. 지금요. 자, 뭐 이제 일단 낙은 됐습니다. 일단요.